오늘은 편관이 많을 때와 편관이 없을 때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편관이 이제 관성에 소속돼 있잖아요. 관성 중에는 편관이랑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있는데, 이 관성이라는 애는 일단 일간 나를 뭔가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다루고 이런 형태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 이렇게 되는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거칠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관 같은 경우는 이 직장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여성이라고 쳐요. 여성이라고 치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거니까 남자. 예. 왜냐면은 이 비겁이 플러스면 정관은 마이너스고 비겁이 마이너스면 정관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양으로 봤을 때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아니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관계였을 때 이제 그 정관과 그 비견의 관계가 되는데, 이 편관은 동성이에요. 동성 관계예요. 그래서 이 비견이 여자라고 쳤을 때,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이 남자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 옆에 자기 혹은 부사수 자기 바로 윗사람이 남자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대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착하게 해주잖아요. 착하게, 이쁘게, 뭐 경쟁의식 뭐 이런 거 없이 유정한 그런 대우를 해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관점을 주고 일을 시키고 부리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이게 똑같은 여성이 돼버리면은, 남자가 아니라 그 편관 같은 여성이 되면은 여자들끼리 기싸움하고 막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이 음양이 다르다. 음양이 달라서 음양이 안 맞다.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필요가 없어. 서로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드럽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거칠게 폭력적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압하고 컨트롤하는 게 진짜 그걸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안 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조근조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정관은, 이 편관은 폭력으로 나를 그 제압하는 스타일, 이 정관은 말로만 제압하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가요. 남자. 그래서 실제로 여성 사주에 편관이 좀 재수없게 걸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그런 성폭력도 많이 당하고요, 성폭행도 많이 당하게 되고 맞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그래서 이 정관은 나를 유정하게 비폭력적이게 이렇게 나를 제압하고 컨트롤하는 존재라면, 이 편관은 나를 폭력적이게 억압해서 강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나를 제압하고 컨트롤하면서 어떤 룰이나 조직이나 룰 안에 가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이 차선이 있다면 여기에 이게 신호등 같은 존재예요, 정관 같은 경우. 근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의 경찰이에요. 경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찰이 돼요. 여기 정관은 여기 신호등, 그러니까 신호등은 좀 무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경찰은 무시했다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12구설, 관제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편관이 있다는 거는. 왜냐면은 그게 음양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는 다 음양 논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음양의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유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뜻해요. 호랑이를 뜻하고요. 정관은 진돗개를 뜻하니까, 이게 그 진돗개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진돗개라는 거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편관이라는 애는 호랑이를 뜻하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거칠고 폭력적인 애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있으면은 잘못하면 물려 죽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주 내에
예, 뭐 여기가 10대에서 20대잖아요. 여기에 평간이 있다 이렇게 평간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평간이 좀 이런 식으로 있고 평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식상이나 뭐 인성이 이렇게 그 강하게 이 관성을 평간을 제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은 이 10대 20대 때 그런 큰 사고나 사고 수술수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수술수 큰 사고나 수술수. 왜냐면은 이 호랑이한테 한번 그 물린 자국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내에 이 평간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일간에 좀 사주 내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그런 사고 수술수가 엄청 많이 따라요. 그래서 좀 흉터나 이런 게 많이 따르게 되죠. 그게 이제 기준을 둬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여기는 어릴 때니까 여기 있으면 한 그 10대 때, 여기 있으면 뭐 청소년 때, 아니면 또는 20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는 중년에, 여기는 말년에 이런 식으로 평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평간이라는 거는 좀 건강을 많이 작살내는 형태로 많이 가요. 평간은. 그래서 그 세운으로도 평간이 들어올 때 대부분 정신적으로 사람이 좀 마탱이 가든지 육체적으로 마탱이 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평간이 만약에 여기 비견이 이렇게 있는데 지지의 평간이 있다든지 여기 옆에 평간이 이러고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조금 정신적인 그런 불안감, 예민함, 까칠한 심리적 질환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천간에서 바로 옆에서 나를 두드러 패는 거니까. 이 평간은 나를 두드러 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다 보니까 이 평간을 내가 극복해내고 제압해내는 형태로 가면은 이제 크게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극복을 하겠지만 한 8명 정도는 극복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압을 못하는 형태로 많이 살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놓여 있으면 건강적인 게 많이 좀 쉽게 불리한 형태로 많이 가고, 그래서 사고 수술수가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흉터도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뭐 사주 보러 가는데 뭐 흉터 있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어디에 뭐 흉터 있지 뭐 이런 게, 이게 뭐 평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원진 뭐 이런 거, 원진이나 아니면 삼형살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사고 수술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관도 있는데 그 삼형살도 있고 막 이러면 진짜 보험을 잘 들어놓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평관이라는 건 일단 호랑이를 뜻한다. 그래서 나를 가끔가다 물어 뜯으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피를 볼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평관이 있는 사람분들은요, 가끔가다 이 피를 봐야 되는 직업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의료로 많이 가요. 의료. 첫 번째가 의료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군인을 많이 가죠. 경찰, 군인, 이렇게, 군무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치안 관련. 그러니까 요즘엔 전쟁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군인들 다 전쟁하잖아요. 경찰도 그러고, 의료도 맨날 피 보고, 이런 식으로 가요. 군무원, 이런 식으로. 평관이 그 사주나에 간섭을 하면 이런 쪽으로 일단 직업이 잘 풀리게 돼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 호랑이를 만나고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직업. 그러니까 좀 엄청 그 위험함이 따르는 그런 직업 분야로 많이 가요. 그럼 뭐 소방 이런 것도 많이 가요. 소방도 잘못하면 불 끄다 막 죽잖아요. 소방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슨 그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이러도 많이 가요. 에너지, 화학 뭐 이런 쪽. 화학 뭐 이런 거 잘못하면 폭발하면 다 죽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그런 에너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잘못 생기면 죽을 수 있는, 또 이게 또 요즘에는 저 평관이 그걸로도 가요. 금융으로도. 요즘에는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시대여가지고 평관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재성이 근접하면 편재 이런 게 간섭을 하면 이게 평관이라는 건 직장이잖아요. 직업.
직장, 직업이 되는데, 직업 직장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있으면 이 평관이라는 직장 조직에, 직업 조직에 이 재성이 자꾸 간섭을 하는 거니까 이 돈을 다루는 그런 직업 직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편관이니까 이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금융 쪽으로 많이 가요. 아니면 이게 편관이 아니고 정관이다 그러면은 재무 쪽으로 많이 가죠. 재무. 재무 쪽으로는 뭐 재무 담당 뭐 이런 쪽으로, 재정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왜냐면은 그 일반 뭐 재무 관련은 그렇게 사람이 죽어 살고 이런 곳이 아니니까 금융에서 죽고 살고 하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 남자를 뜻하는데 이게 폭력적이니까 나쁜 남자가 되잖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그러니까 이게 그 음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음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뭔가가 이게 좀 부족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50%밖에 안 채워지는 형태의 남자. 그리고 이게 좀 나쁜 남자 형태로 좀 즐기고 유흥성 이런 형태로 남자가 많이 되고요. 또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 형태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남자를 뜻하다 보니까 이 편관이 많은 여성분들도 미인이 많아요. 미인이 많다. 왜냐면은 이 나쁜 남자들이 꼬이는 것도 뭐 너무 못생겼으면은 남자들이 잘 안 꼬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뻐야지 남자들이 달라붙는다 얘기죠. 그래서 이 편관이 좀 많은 여성분들도 이쁜 여성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비견의 세력이 너무 약해버리면 남자를 자체적으로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쏠이 많아요. 모쏠이. 왜냐면은 저 남자는 호랑이다. 저 가까이 하면 나 물려 죽겠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 편관이 이렇게 근접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은 그 인기가 많이 따를 수 있는데 남자들한테 그게 이제 비견이 너무 세력이 약해버리면 남자가 없다로도 가버려요. 왜냐면은 그 남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남자를 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비겁이 어느 정도 세력이 받쳐진다 그러면은 인기가 많이 따르죠. 그래서 미녀가 많은데 하여튼 남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편관이 많으면. 왜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올해 뭐 개수일간이라고 칩시다. 개수일간 같은 경우 기토가 편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수도 음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음이고 기토도 마이너스의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얘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만 이 편관 남자한테도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정하게 그 관계가 계속 지속 유지되기 어려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잠깐 이렇게 계속 바뀌는 형태로, 남자가 바뀌는 형태로 이성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남자지만 이 편관 기토한테도 좀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편관 그리고 이제 또 편관이 운에서 들어올 경우에도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한테 좀 많이 당하는 형태로 많이 가요. 왜냐면은 그 대운, 세운 이럴 때 어떤 남자한테 그런 그 나쁜 남자한테 많이 당하죠. 일명 먹튀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 형태로 좀 성폭력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이 편관운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 어린애들 같은 경우 20대 초반 여성 애들이 이 편관운에 노출이 되면 많이 힘들어져요. 이 편관운에. 왜냐면 이때는 여자애들이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쁜 남자한테 완벽히 노출돼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일을 좀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편관 세운을 잘 봐줘야 돼요, 여성분들. 근데 이제 사주 자체적으로 이제 편관이 중중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제 특히 뭐 세운이 굳이 안 그래도 항상 노출이 돼 있는 거라서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를. 편관운에 20대 초반 때 남자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편관은 그런 항상 호랑이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항상 전쟁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좀 긴장해 있고 예민해 있고 신경질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간이 계속 근접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압을 해버리는지 관인 그 인성이 있어서 소통이 되든지 식상이 있어서 이 손발 내 무기로 이 호랑이를 때려잡든지 인성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뭔가를 그 해결해주는 그런 인자들이 있어서 이 호랑이로 오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써먹는 형태로 가버리는 형태로 가고요. 인성이 있으면은 식상이 있어도 이 편간을 뭔가를 무기로 해서 때려잡아 버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올라타는 형격으로 가가지고 인성이 소통되는 식상이 있던지 그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이 편간을 잘 써먹는 형태로 가고 그렇지 않고 뭐 겁재가 와가지고 이 편간을 합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랑이를 호랑이한테 대신 먹혀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간목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을목이 여기 있어요. 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을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경금이 올해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경금이 들어온 해에 만약에 이 사준에 을목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편간이 지금 운에서 떠서 들어왔잖아요. 세운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편간한테 얻어맞는 거거든요. 여기 뭐 식상이나 인성이 없을 경우. 근데 이 을목이 있으면은 얘가 을경합으로 이 편간을 합살해주거든요. 합해가지고 이 호랑이한테 대신 먹혀주는 현상을 발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편간의 해로움이 그렇게 없어요.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피해가 없고 내 주변이나 내 주변 환경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겁재가 없다. 겁재는 왜냐면 내 주변 사람이니까 내 친구 동료 형제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겁재가 없어버리면 나를 그대로 때려버리니까 식상도 인상도 없으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건강 쪽으로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정신적 혼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관제 구설수가 따른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좀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을목이 있으면 나쁜 남자도 대신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간이라는 애는 무조건 인성이 있던지 식상이 있던지 겁재가 있던지 해서 이 호랑이를 좀 막아주는 형태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자꾸 물려뜯고 해가지고 좀 사고 수술수 이런 게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운에 그 편간운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도 생겨요. 사고 나가지고. 편간은 호랑이라고 했잖아요. 편간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 그 사주내에 인성이 있고 인성이 이렇게 있고 편간이 이렇게 있고 비겁이 있고 비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관성이 인성을 생겨주고 인성이 내 비겁을 생겨주는 형태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호랑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 뭐 이 식신으로 이거를 바로 때려 잡아볼던가 식신으로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렇게 되면 좀 쌈딱으로 가요. 이 편간을 때려잡는 형태는 이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말빨 아니면 내 그런 무기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쌈딱이나 사회 평론이나 말싸움 하거나 이런 변호사로 간다든지 법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좀 호랑이 같이 무섭게 달라드는 인간들을 다 말과 행동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법무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 언론으로 간다든지 군인 경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도 쉽죠. 뭔가의 해결사예요. 어려운 일을 이 호랑이가 지금 들이닥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 식상을 써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죠. 인성이 있어도 그렇게 되고 식상이 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 호랑이 편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제압해서 올라타는지 먹히는지를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호랑이를 올라타면 그런 큰 스타가 되든지 유명인이 되든지
유명이 되든지 권력을 얻든지 이렇게 됩니다. 권력. 그러니까 호랑이를 때려 잡으면은 유명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뭐 이성계가 호랑이 잡았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걸로 가고, 만약에 이제 호랑이를 때려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올라타기만 해도 그게 호랑이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권력성 인자로 가가지고 그런 사회 정치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정치나 이런 법무 쪽으로나 아니면은 군검경, 특수행정 이런 쪽으로, 아니면 의료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편관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많아요. 연예인이 많다 그러면은 여성분들 중에 이 편관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딱 유추가 되죠. 여성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연예계에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남자들 많이 만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왜냐면은 그런 편관의 그런 스타성이 따르긴 하는데, 어차피 남자는 이 편관이니까 이 편관 쓰레기 많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게 순환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 편관도 관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팬 이런 걸 뜻하거든요. 팬, 지지층. 근데 이건 뭐 안티팬 뭐 이렇게 되는 거. 하여튼 나를 관심을 주고 뭔가 채찍질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팬, 지지층. 이것도 뭔가를 나를 바라봐주는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내 소속돼 있는 그런 스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스폰서인데 나쁜 스폰서, 나를 계속 잘 되라고 이렇게 계속 후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적이거나 그런 강제성, 강압성이 따르는 그런 스폰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관은 그냥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스폰서, 이런 식으로. 팬들, 정관 팬이면 나를 무조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팬들, 뭐 이런 식으로. 편관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편관이 있으면 그 자존심이 졸라게 세요. 자존심, 체면 엄청 세요. 체면.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에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권위적인 느낌. 남자들. 여성분들도 편관 있고 이러면은 와,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권위적이에요. 여성분들도 권위적인 게 좀 티가 나요. 남자들은 엄청 강하고 여성분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 편관 있으면, 편관 그 특징 권위적인 거는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힘듭니다. 남자가 굽혀야 돼. 남자가 여자한테 굽혀야 된다니까. 굽혀줘야 돼. 사주 초본데 상관보다 편관이 더 자존심 센 거예요. 상관은 자존심 없어요. 상관은 혓바닥이잖아요. 혓바닥이고요. 이 편관은 뻣뻣한 그런 뻣뻣한 그런 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편관이에요. 편관 특징. 항상 이렇게 빳빳해요.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빳빳하거든요. 허리부터 이 모가지까지 딱 빳빳한 사람. 상관은 혓바닥이에요. 나불나불 이렇게 가는 게. 상관은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상관은 자존심이 아니라, 얘는 때에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때에 따라, 상황 따라 뭐 이런 거에 전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관성적인 그런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거에 자기한테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리한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상관은 잘난 맛, 편관은 강한 맛. 맞죠. 해바라기님이 아주 설명 좋았네. 그리고 이 편관이 이제 사진에 있으면 굉장히 어떤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편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 처리나 상황이나 환경을 풀어 나가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빠른 순발력 이런 게 있고요. 잠은 빨리 안 움직이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뭔가를 깔끔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항상 받는 거예요. 난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일처리나 뭐 개인 능력치는 이제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게 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장단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제 같은 경우는 정제 있었잖아요. 정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해요. 깔끔하고 완벽하게 실수 없게 실수 없게가 아니라 그냥 딱딱 맞게 뭔가 틀린 거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 평가는 실수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요. 꼼꼼한 그런 성향이. 얘는 그냥 생각 자체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애고, 이 평가는 실수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형태로 하고. 근데 조금 그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정제랑 평관이랑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 성향이. 이 평관이 또 많으면요, 이게 사람을 폼을 또 많이 잡아요. 멋 부린다고 하죠. 딱 내가 그 모양이 빠지는 거 싫어해요. 이게 뭔가를 하면 크고 멋지게 최고 크게 큰 판 한번 벌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요, 평관이. 그래서 평관은 뭔가 사고를 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1억을 사고를 친다. 그러면은 이 평관은 한 10억 정도 사고를 친다. 그래서 공 하나 더 붙여서 일을 저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크게 멋지게 화끈하게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도 최고 크고 멋진 매장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평관의 특징이에요. 정관은 좀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폼생검사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 체면 구겨지면 안 되고 내 이미지가 하락되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조금 폼을 잡고 빳빳하고 좀, 그러니까 좀 재수없어 보일 수가 있죠. 자존심 체면이 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 거예요. 평관 때문에, 그런 자기 마인드 생각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체면 때문에 진짜 굽히지를 않아요. 진짜 와, 그거 뭐 굽힌다고 그게 그게 뭐 나오는 거나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평관 좀 살짝 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절대 이걸 안 버리더라고요. 와, 대단해. 이 사주에 평관이 많아버리면 이제 좀 골치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나를 찾아대는 그런 곳이 많은데, 나를 불러대고 찾는 곳, 그런 직장과 사람, 인간, 팬,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평관이 많다는 건. 근데 나를 유정하게 부르고 나를 제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형태의 직업이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를 뒤지게 일을 시키는 거죠. 이 평관은 그런 직장 조직 팬이잖아. 나를 뭔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 이렇게 불러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존재가 많다는 거거든요. 평관이 많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엄청 바빠요. 계속 바쁘고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내 몸도 작살나기 쉽고, 그런 형태로 살아가면서 이제 인성이라도 이제 보조가 되면은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면서 보상이 조금이나마 다른 형태로 가는데, 인성마저 없으면 진짜 죽어라 일하고 보상도 안 받고, 그래서 골병 들고 이런 인생을 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평관이 너무 많은 거는 절대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건강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실속도 없고. 왜냐면 또 자존심 졸라게 세니까 그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아부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뭐 쉽게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체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 평관이 너무 간 거는 어떤 그런 스타성, 인기로는 성장을 할 수 있지만은 재물적으로는 잘못하다가는 그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박살나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잘 극복을 해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10년 해가지고 벌 돈을 한 1년 만에 막 벌어버리고 뭐 이런 형태로, 평관들은 좀 한방 크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크게 한방에 크게 엄청 잘 되든지
개고생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평간이 일단 많으면은 한 방에 이렇게 크게 잘 되기는 좀 어렵다고 많이 봐야 돼요. 한 방에 좀 잘못하다가 맛가기가 쉽다 이렇게 봐야죠. 평간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뭔가 인성이 있다든지 뭐 해야지만 좋습니다. 인성이 있다든지 무조건 가생해요. 그래서 평간이 있다는 건, 그리고 이게 나를 억지로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비 구설수, 관제수가 또 많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피곤하고 전쟁터 같은 거예요. 평간이 있다는 건. 이 평간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좀 써야 되고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막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정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바람 나오고 추울 때 히터 나오고 뭐 이런 그런 내무나 사무 형태, 편하게 어떤 작업 요건 이런 게 펼쳐진다고 했는데, 평가는 뒤지게 힘들게 해요. 뒤지게 힘들게. 그렇다 보니까 일이 죽어라 마는 형태의 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외무 공무원이랄지 좀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특수 그런 공무원이랄지 이런 쪽으로 직업이 많이 풀리게 되고, 아니면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요. 공학이나 뭐 외근이 많다든지 밖으로 조금 돌아다녀야 하고 이렇게 되는 외무나 이런 밖으로 하여튼 편히 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하다 보니까 외근이 많은, 출장도 많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편간이 많다는 거는 일단 편하게 일할 수 없는 작업 요건을 의미를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착하고 안정을 하기 힘든 형태로 계속 흔드는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 형태로다든지. 하여튼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게 일을 하는 환경이 이 평관이에요. 이 평관이라는 건요, 나의 명예고 이름이잖아요. 이름, 명예, 이름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내 그런 브랜드 마크 이런 거 뜻하거든요. 마크 상표 이런 거, 명함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명함. 이 간판은요, 브랜드 간판은 그 간판 최고 그 건물 위에 좀 잘 보이는 곳에 달려고 하잖아요. 그 뭔가 상가를 내고 뭐 그런 매장을 낼 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여기는 뭐 아주 잘 안 보이는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그러니까 2층 좀 높이 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달아놔야지 이 명예 이름 간판 브랜드 마크가 잘 보이고 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관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명예 이름 간판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게 무조건 좋아요. 평관이건 정관이건. 지지에 있는 거는 어떤 좀 실속 중심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이 평관은 실속 물질적인 중심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천간에 떠 있어야지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드러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대기업이나 국가공무원 아니면은 큰 기획사 아니면 큰 고객 뭐 이런 손님, 하여튼 이 평간에 떠 있다는 건 유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인다는 건 유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그럴 이름 대면은 나 그 남자 만나 그러면 와 그 남자를 만나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남자, 아니면은 나 그 회사 다녀 그러면 우와 그 회사를 다녀.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 그런 곳, 그런 남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정관도 평관도 무조건 관상 5에 떠 있는 게 좋고, 또 재물 같은 경우는 이 돈은요 이게 자꾸 보여지면은 도둑놈들이 끌잖아요. 그래서 이 천간에 뜨여 있는 것보다 그 지지에 있는 게 실속이 있어요. 편제도 정제도. 근데 이게 천간에 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천간에 떠 있다는 건 좀 사람들 눈에 잘 뜨이는 돈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 간에 좀 거래나 연관이 많은 돈 해가지고 공공 자산을 많이 다루는 형태거나, 아니면 국가 자산이나 어떤 기업 자산을 좀 다루고 컨트롤하고 자기가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에 있는 건 좀 100% 내 돈, 뭐 실속 있는 내 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천간에 있는 건 좀 이런 식으로 좀 돈이라는 건 하여튼 천간에 떠 있으면 단 도둑놈들이 달라붙으니까 실속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잘 드러나져 있는 여기 지지에 있어야지 훨씬 더 재물에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 많이 있는 건 다른 사람이 몰라야 좋거든요. 그래야지 도둑놈이 안 끄니까. 편관이 이제 사주에 강하면 이게 그 체면이랑 자존심을 많이 신경 쓰고 또 나를 굽히는 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고지식으로 가요. 고지식. 융통성 부족. 융통성 부족.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편관의 단점은 이런 게 또 있어요. 고지식한 부분, 융통성 부족. 너무 자기를 빳빳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숙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또 단점이 됩니다. 유들유들한 게 없어요. 사람이 너무 각 잡혀가 있어. 그러니까 이 편관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라고 했잖아 아까. 군인들이 무슨 그 융통성 유돌이 이게 있나요? 딱이 없어요. 군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분들이 그 직업 군인이었던 분들이 이 상업적으로 나오면 실패를 거의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부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상업, 영업 이런 게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 편관의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편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주풀이를 할 때 남자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을류일주 이런 사람들, 을류일주 을류일주 같은 사람들이 뭐 여기 다른 뒤에 뭐 그 비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일간이 절지에 빠져가지고 엄청 힘이 없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건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관은 이 재성, 여자의 그런 말과 행동, 손, 발이 되기 때문에 이 편관, 거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나를 때려 잡으려고 나를 어떻게 그냥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냥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놓인 을류일주 같은 형태로 놓인 남자들이 좀 착한 경우가 많아요. 착하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악처를 만나가지고 두드러 맞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좀 순종적인 형태의 남자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드럽게 자존심 부릴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성의 특질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좀 비실하고 자기가 좀 제압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런 순종적인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일지에 좀 편관을 두고 있고 타 지역에 비경 겁재가 없는 남자를 만나면 그 여성분들이 남자를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요.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이 남자한테 또 그 자식이거든요. 자식 편관이.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크고 성장할수록 내 일간이 점점 이 편관한테 제압되는 형태로 가니까 이런 형태의 남자 같은 경우 자식을 많이 안 낳는 게 좋아요. 자식 때문에 자기의 몸이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작살나게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안 낳는 게 좋고, 많이 낳았으면은 빨리 독립하는 족족 밖으로 보내버리는 게 좋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든 모양이니까 자식을 독립을 해주면서 내 그런 육체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는 내가 이런 자식한테 치이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건강이 좀 빨리 작살날 수가 있어서, 요즘에 좀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는 형태의 여성분들도 그런 편관이 강할 때예요. 편관운을 만나거나 사주 내에 편관이 많은 여성분들의 경우, 남자한테 이게 좀 편관이라는 게 그 강제성으로 달라드는 형태니까 뭔가 내가 싫은데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관계에서도 그렇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런 폭력이나 강압성이 좀 따를 수 있고 지멋대로 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남자예요. 어떤 형태로 가든지 편관은 나쁜 남자, 지멋대로 가는 형태의 남자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좀 주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편관이 그 즐기고 살기엔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애인 형태로 계속 들어오는 남자가 많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즐기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또 나쁘지 않고 또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연애 시기에는 뭐 남자들 많이 들어오면 좋죠 뭐.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는 배우자가 그런 편간 노릇하면 힘들겠죠. 그러면 연애만 죽을 때까지 평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관점에 따라 좀씩 달라질 수 있어요. 현관훈에 남자 들어오면 무조건 헤어져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편간이라고 그렇게 다 나쁜 남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편간 남자는 폼 잡는다, 멋부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간이더라도요, 사주가 좋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좀 폼 잡고 멋부리는 애, 이런 형태로 들어오고, 좀 실속 부족, 이런 식으로 실속 부족, 좀 가끔 가다가 좀 미운 짓거리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게 편간이라고 다 쓰레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분들이 사준에 양양 이렇게 있고 사준에 양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하나 정도 있고 이러면은 이 편간운에서도 좋은 남자를 만나요. 편간운에서 좋은 남자 만나고 정관운에도 좋은 남자 만나고 어떤 운에 계속 좋은 남자만 들어와요. 이렇게 사주가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왜냐면 어떤 형태로든 남자의 그 사랑이나 보상, 혜택이 잘 따르는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잘 들어오죠. 사주가 짜임새로 있어버리면은. 그리고 또 대운이 또 양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은 뭐 쓰레기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성분들은.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오행론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논리에다가 이 십성을 대입해서 봐줘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오행 플러스 십성 플러스 이렇게 봐야죠. 오행 플러스 오행이 아니었죠? 이거 뭐라고 했죠? 삼합 플러스 삼합으로 음양이 항상 중요해요. 음양 플러스 십성 이렇게 봐야 되고요. 첫째 사주풀이 할 때 음양 플러스 십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오행 플러스 십성을 봐야죠. 왜냐면은 이 오행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행에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새벽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시간적인 공간 그 의미랑 계절적인 의미가 이 오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오행을 본다는 거지 오행은 안 봐요. 사실 오행은 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절적인 의미랑 그 시간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 오행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 플러스에다가 이 십성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대부분 그냥 그 길거리에 그런 사주 카페에 있는 분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십성 여기에 이제 뭐 12호는성, 12신살, 기타 신살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프로가 되는 거고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반으로 넘어가서 사주 카페는 전문가들이 아니구나. 사주 카페는 전문가들 아니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상업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빨리 사람들을 쳐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현관운에 들어오는 남자가 정관운 때까지 남아있으면 좋은 남자로 변신해요. 그런 형태로도 변신을 하죠. 근데 이게 그 음양이 더 중요해요. 음양이. 저는 이 십성보다 음양을 더 중요시 봐요. 십성보다. 십성이 물론 중요한데요. 이 음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양론이 이 십성론보다 이게 뭐 십성을 한 값어치를 한 10을 준다면 이 음양을 한 20 주면 돼요. 20. 이거를
비켜나가지 못해요, 이 음양을. 양이 몇 개 이상이야 남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남자는 이게 네 글자인데 이 지지로만 보거든요. 그 환경은 뭐 2개만 있으면 좋아요. 양.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인생 초반부는 양이니까 그런 이성 혜택 이런 게 잘 따른다고 보고, 여기 이제 그 후반에 있으면 후반엔 좀 메롱이네, 좀 별로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초반에 있다 이러면은 초반에 쓰레기들 많이 꼬여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후반에는 좋은데 초반에는 정말 개고생 힘듦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힘든 거니까, 이 양의 혜택이 잘 안 따르는 거니까, 남자의 혜택, 남자 사람에 대한 혜택이 잘 안 따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인복이 좀 많이 부족한 형태로 가기가 쉽죠. 이렇게 여기에 음음이 돼 있으면. 남자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남자는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면 되죠. 거꾸로 이렇게. 남자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은 음을 못 채우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딱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양 있고 음 있고 양 있고 양 있고, 뭐 양이 한 음은 하나만 있고 양 3개가 가장 좋아요. 근데 2개 정도만 돼도 괜찮죠. 음양을 말하는 거는 양이 인호술이고요, 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묘미가 됩니다. 해묘미 양이고요. 저게 음은 신자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이 음이 돼요. 그래서 이 사준의 여성분들이 이걸로만 완성이 돼 있으면 배우자 인덕 남자 보기 좀 많이 힘들게 풀리고요. 남자는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계속 정착 안정이 잘 안 되면서 깨지는 형태로 많이 가기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이고 이 아래가 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대운에 걸리면은 뭐 십성 상관없이 이성운이 작살이 나요. 항상 좀 외롭고 쓸쓸하게 풀려가요. 배우자가 있어도 없는 듯 대부분 좀 많이 깨지고 흔들리는 형태로 가기가 쉽고, 있어도 없는 듯 형태로 많이 흘러가요. 여성분들이 여기에 걸리면은 배우자의 혜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모양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남자는 여기에 걸렸을 때 대운이 정관 세운 때 정관 같은 남자 말고 똥파리도 꼬이나요? 그거 이제 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음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이게 이거는 알려줄 수가 이거는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이성운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있어요. 그거는 그 형충합으로 또 풀이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네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게 양 정관운이어도 이게 도화살에 걸린다든지 어떤 망신살에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그 대운에서 음으로 되어 있던지, 음대운에 걸려 있던지, 아니면 비겁 대운에 걸려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비겁, 다른 여자의 현상, 그 다른 여자의 그런 에너지를 끌고 들어오는 형태의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가 이성관계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형태로, 망신살이라는 거는 나쁜 남자가 많이 꼬이기 쉬워요. 하여튼 망신살, 그리고 도화살도 그렇고, 도화살은 좀 놀다가 그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남자 들어오기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쁜 남자를 만나는 그런 현상은 자기가 꽉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많이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환경이나 그런 끼를 부리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편간만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편간을 만나려고 해요. 편간만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편간 만날 지설이만 해요, 여성분들이. 예. 그래서 나쁜 남자 형태를 만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수가 있다든지 신이 있다든지 진이 있는 여성분들은, 사준에 이렇게 있는 여성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그런 성적인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여성분들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표출을 할 거 아니에요. 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많이
쓰레기들만 꼬여요. 이 사준에 이 신자진이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신자진이 있으면 한 글자만 있어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평간만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평간만 사준에 있으니까 평간만 땡기는 거예요. 이 원래 사주가 되어 있는 건 약간 그 설계 도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원해요. 좋은 남자 다가가면 넌 노잼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이 나쁜 남자, 자극적인 남자만 원하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그래서 쓰레기만 만나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줘도 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음이 너무 많은 여성분들, 음이 너무 많아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음스러운 행동을 해요. 음란스러운 행동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 풀어나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극복을 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이겨내고 극복을 해내는 거죠. 신자진 하나만 있어 성적 매력 의미하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자기 위해서 위안을 해야겠다. 그럼요. 신자진이 있어도 그런 성적 매력이 있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당연히 좋은 게 있지. 근데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면은 쓰레기들만 꼬이니까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저는 이 신자진이 없어서 너무 싫어요. 저는 신자진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약간 신자진이 있으면 살짝 음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즐기고 살아가기에는 이 신자진이 꽉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신자진이 없어가지고 우화는 다 밝히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밝힌다, 졸라게 좋아한다의 의미의 그런 밝힌다가 아니라 이렇게 불빛을 환하게 비춰서 밝힌다. 그러니까 숨김이 없이 가려고 한다거든요, 우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자자 2개 있는 거랑 우후 2개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 여기는 지금 시간이에요. 딱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니까 가장 지금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지금은 뭐 하기 좋나요, 여러분? 지금은 원나잇 하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화는 낮 12시니까 이때는 뭐 그런 생각 없잖아요. 아무리 좀 웅큼하고 좀 음란한 사람도 낮 1시 반에서 3시 반에 뭐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우화가 있다는 거는 밝은 세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침침한 생각, 어두운 생각, 웅큼한 생각을 많이 안 는다는 거고, 자수가 있다는 건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이 우화여도 이거를 뭐 도화로 쓴다든지 목욕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다든지 아니면 홍염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또 달라져요. 이건 또 신살로 들어가죠, 홍염. 이런 식으로 십성 가지고만 풀 수도 없고요, 음양론 가지고만 풀 수도 없고, 우행론 가지고만도 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하나로만 가지고는 그래서 오류가 많이. 이 자수는 하여튼 음침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는 낮이 밤저. 저는 낮이 밤이 저는 다 이기는 쪽으로 많이 가. 낮에는 그래도 좀 져주는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전 굳이 따지자면은 밤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낮이 밤이. 우화가 도하면 자수마냥 새끼 있나? 제가 저 우화가 도화예요. 제가 새끼 있어 보이나요? 별로 새끼 없는데. 홍염 무슨 일주 있나요? 홍염살은 우화가 되면 자수마냥 새끼 있네. 저용 목욕. 홍염살은 무슨 일주 있나요? 헐, 저도 우화 도화예요. 그래요? 완전. 저 별로 섹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비처럼 보이시죠? 그쵸? 딱 맞게 봤네. 저는 약간 선비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목표가 이 선비 탈주예요. 선비 탈출이 제 목표입니다. 올해 선비 탈출. 10선비에요. 저는 10선비.
10선비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탈출하려고 제가 올해 가을 겨울에 좀 이 탈출 모드로 좀 살려고요. 올해는 무조건 이걸 깨 부술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10년 아니야 10년 아니야 지금 몇 년 이렇게 살았죠. 28살인데 이 나이 동안 10선비를 살아가지고 요즘 세상에는 10선비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난 엄청 세 보였는데 10선비라니. 저 별로 안 세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보이지 저 엄청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지적이게 보이신 게 매력이에요. 10선비는 졸라게 선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졸라게 선비다. 왜요? 선비 좋은데 왜 탈출해? 아 싫어요. 싫어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업다를 하나도 안 내. 여러분 업다를 좀 합시다. 호랑이라고 했잖아요. 평관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항상 예민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실수하면 죽고 이렇게 항상 긴장 상태인데 이 호랑이가 없다 하면은 뭐가 있어요? 양이가 있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게으름 피워도 되고 내가 여유 부려도 되고 긴장 안 해도 되는 상황, 여유로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람이 좀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죽기 살기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편견이 없으면은. 이 호랑이가 없는 사회니까 이런 고양이가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고양이. 근데 뭐 전혀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한 무탈 그렇게 막 긴장감이 있고 급박한 상황은 많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편견이 없다는 거는 전쟁통이 아닌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통이 아닌 세상이다. 근데 양인 있고 이러면 또 전쟁통이에요. 양인쌀 있다든지 사명살 있다든지 사명살 사준에 양인 있거나 사명살이 있어도 전쟁통인데 이 편간도 없어도 전쟁통이 아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 없고 편간 없고 사명살 없으면 진짜 전쟁통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 전쟁통이 아닌 세상에 하나의 옵션이 편간이 없을 때라는 얘기죠. 무난무탈로 가는 게. 그래서 이 편간이라는 거는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긴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정신적인 여유 편안함 이런 게 잘 따르게 되는데 역시나 사명살이나 뭐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100% 아니다고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참작을 해야지만 일단 편간이 없으면 그런 게 좀 대폭 그럴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아까 그런 군인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의료 직업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잘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좀 편한 인생으로 가야 되니까 이 편간적인 속성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죽기 살기로 안 해도 스무스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넘어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아까 있을 때 그런 직업 방향들이 잘 안 풀린다. 그런 쪽으로 잘 안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관까지 없으면은 정관 편관 둘 다 없으면은 직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진다. 정관 편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편관이라는 거는 한방 크게 멋지게를 뜻하는데 이 호랑이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호랑이. 근데 이 편관이 없다는 거는 이 호랑이를 만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또 호랑이 등에 올라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때려잡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또 스타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스타성, 유명, 인기, 어떤 큰 권력 이런 거 얻으려면 또 역시나 편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멋진 그런 호랑이 등에 올라타든지 그래서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호랑이를 때려서 큰 인기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편관이 없으니까 그럴 기회를 좀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큰 어려움을 해결해가지고 내가 크게 빵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안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대운에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잠깐
그때 이제 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에 없으면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진다. 스타성이나 명예나 인기를 팍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팍 대박 한 방에 그냥 탁 뜨는 그런 게 편관이거든요. 한 방에. 근데 그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호랑이를 접하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좀 잘 안 물려주고 하니까 좀 긴장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편관이 없으면 좀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편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삶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행동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은 난 그래도 뭐 별 탈이 없으니까. 근데 편관이 있으면은 실수하면 물려 죽으니까 필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편관이 없으면은. 근데 뭐 또 뭐 인사신이 있다거나 양인살이 있거나 그런 사명살이 있으면은 좀 그런 끼가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편관이 없으면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진다. 눈치나 순발력. 그래가지고 이 편관이 많으면은 그 촉이 좋아요. 촉.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으면 정신적으로 이게 핑 돌아가지고 촉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편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당도 많아요. 무당. 왜냐면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계속 얻어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당 형태도 많은데,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는 촉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무당 형태로 가고, 촉이 좋아요. 그냥 딱 얘기 듣고 보면 알아버려요. 촉이 좋으니까. 여성분들도 그래서 편관 많은 여성분들이 촉이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감이 잘 맞고. 근데 이제 이게 편관이 너무 세면 나를 너무 때려 패니까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가요.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질환, 뭐 우울증도 많이 가고, 우울증,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신경질환,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편관이 없으면 이런 게 이런 현상이 별로 없다로 가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사주에 음음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거의 뭐 80% 이상, 90% 이상 이러면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정신질환이랑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쌤 안녕하세요. 빵떡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빵떡님 하이, 오랜만이네. 이 편관이 없으면 이런 게 좀 잘 안 따른다 이렇게 가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없어도 사주내가 아니면 대운이 또 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울증, 정신질환, 신경질환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편관이 있으면 눈치와 순발력, 뭔가를 완벽에 가깝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이게 편관이라는 거는 이제 눈치를 보고 사회적인 그런 내 그런 쪽팔리는 걸 싫어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반듯해지려고 하고, 룰과 규칙이나 이런 사회적인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신경을 쓰긴 하는데, 이게 정관 편관 둘 다 없어버리면 그런 걸 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서 자기가 좀 편안해지고 터치나 뭐 사람들 의식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긴장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여유롭고, 사람이 자기는 옆에 사람들은 너무 얘가 편관도 없고 정관도 없으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나는 편하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얘가 너무 지멋대로 가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얘를 항상 어떻게 좀 족쇄를 채워놓고 싶은데 족쇄가 안 채워지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정관도 편관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편관이 남자 사주에서는 아들을 뜻하거든요. 아들을 뜻하는데, 남자가 이제 편관이 없다. 그리고 여성 사주에서도 배우자에서 식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 입장에는 식신이 아들이 되고 자기한테는 편관이 딸이 되는데, 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배우자 것도 같이 봐줘야 돼요. 자식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이게 편관이 없다는 거는 아들과 좀 인연이 없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식 인연이 조금 짧은 형태로 많이 가요. 짧고 얻기 힘든 형태로. 왜냐면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집을 많이 가버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정관이 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관이 많으면은 자식을 낳는 형태로 가는데, 이제 편관이 없으면은
조금 자식 그런 인자가 좀 약하는 쪽으로도 보기는 해요, 남자가. 근데 하여튼 뭐 정관이라도 있으면은 자식이 있다 이렇게 가는데, 정관 편가 둘 다 없다 그러면 정말 이세를 얻는데 어렵게 얻는다든지 힘들게 얻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쉽죠. 근데 뭐 지장간이라도 있으면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 일단 편관이 아들을 뜻한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배우자의 사주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참고. 그리고 이 사주 내에 편관이 없으면요, 카리스마가 부족해요. 카리스마가 부족해요. 그래서 남자는 이 편관이 하나 정도 있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없는 게 좋아요. 무조건 편관은 그냥 없는 게 좋죠. 여자는 뭐 카리스마 있어 뭐 하게요. 남자는 이 편관이 없으면 카리스마 부족해요. 뭔가 장악 능력, 약간 권위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편관이 하나 정도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 그냥 없는 게 다 좋아요. 뭐 없는 게 그냥 다 좋아. 그냥 없어서, 여성분들이 편관이 없어서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조금의 그런 유흥성, 이런 그런 매력적인 남자, 자극적, 이런 남자들이 많이 안 꼬인다는 게 흠이죠, 여성분들한테는. 방탕한 이런 환경, 이런 게 좀 잘 안 따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나쁜 남자가 좀 덜 꼬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편관이 없는 건 좋다고 봐야죠. 뭐 편관이 좀 있으면은 여성분들이 또 그 외모적으로 상당히 좀 끼가 좀 있고요, 매력 있고 섹시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편관이 있으면 좀 있으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편관이라는 게 브랜드 가치성이라고 했잖아요. 브랜드 가치성이라고 했는데, 각이 잡혀 있으니까 귀부인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많이 나고, 귀티도 좀 나고, 귀티가 좀 나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편관이 있으면. 근데 그 편관이 없으면은 그런 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뭐 정관이 있으면 그런 게 채워지고요, 정관이 있어도 채워지고, 뭐 천얼기인이나 뭐 다른 거 있어도 채워지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없고 편관도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좀 떨어진다. 귀티 뭐 이런 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뭐 사주에 금이 많아도 귀티가 좀 나요. 편관이 있으면 여성분들도 매력이 져요. 안 칼진 매력이 있죠, 안 칼.